안녕하십니까. 주가의 다빈치 코드 재무제표를 진행하게 될 정재학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장 폐지 종목 중에 하나인 포휴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휴먼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부분들, 그러한 어느 부분에서 그런 힌트가 있었는지 같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휴먼 기업 개요를 보시면 상장 폐지일이 2011년 4월 23일입니다. 다른 회사의 그런 상장 폐지 사유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사업 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2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다음에 설명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989년 5월에 설립돼 있고 그런 IT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인터넷 공급망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다가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 장치 판매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FH와 가공 매출 매입을 한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억 원이 전부였던 삼성전자 매출을 404억 원까지 부풀려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등의 매연저감 장치 수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수출을 했다고 서류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과는 조금 틀리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위법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법정 기한 이내에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그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상장 폐지를 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면 자회사와의 거래,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우회적인 재무제표의 그런 변형 같은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연결 재무제표라는 부분도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를 보시면 재무 상태는 자산은 1,000억, 그리고 2008년에 1,500억, 2009년에 1,500억입니다. 부채가 49억, 110억, 230억.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호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러한 재무상태표를 봐서 양호한 재무상태가 과연 재무상태표만 보고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런 손익계산서라든가 현금흐름표를 같이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자산 규모가 1,000억, 1,500억인 거에 비해서 매출 규모가 90억, 146억, 96억으로 100억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00억, 250억 상당히 양호한데 2009년에 당기순손실 110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계속 발생을 하지만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이 3년 동안 한 번도 플러스 영업활동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 정도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년에 재고 자산을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올해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내년에 100억 팔릴 거에 대해서 올해 미리 사 놓는다. 그럼 올해 일시적으로는 영업활동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또 다음에 현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3년간 마이너스인 경우는 상당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자의 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같은 부분, 재활동을 투자를 재투자하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양호한 현금 흐름이겠지만
투자 주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주식은 또 손실을 보고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은 부분에 투자가 되었는지 유형자산의 그런 재투자를 위한 투자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마찬가지로 재무활동만 유일하게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러한 매출 규모가 90억인 상황에서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250억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연결 재무제표의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모 회사 같은 경우 매출이 100억, 자회사 같은 경우의 매출이 400억, 그리고 모 회사의 매출 원가가 50억, 매출 채권이 50억, 그리고 지분법 이익이 200억일 때 당기순이익 250억이 이래서 매출이 100억이지만 당기순이익 250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자회사가 400억이고 매출 원가가 2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00억이면 이 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모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함정이 있는 것이 자회사가 매출 채권, 매출을 부풀리고 매출 채권은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이런 부풀려진 매출 채권이 모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출 채권 50억밖에 나타나지가 않고 자회사의 매출 채권 400억은 자회사의 재무제표에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피하고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설명을 드리는 모회사 자회사를 연결하는 연결 재무제표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을 하면 매출이 400억, 매출 원가 150억, 매출 채권 350억 해서 당기순이익 250억이 되어서 매출 400억을 했어도 현금화가 된 것은 50억밖에 없고 전부 다 매출 채권에 묶여있다 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음에 그 재무제표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유먼의 재무상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개별에서 보시면 140억 매출에 2009년은 96억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게 되면 포유먼 FH라는 국내 자회사, 매연저감 장치를 만든다는 국내 자회사와 포유먼 재팬, 일본에 있는 회사를 연결을 한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530억에 매출 210억 이런 연결 매출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산으로 보시면 현금 부분이 상당히 연결을 하더라도 이 전체 1,500억이나 되는 자산 중에 크지가 않습니다. 현금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매출 채권은 총 매출에서 보면 200억, 그리고 연결을 보시면 그거보다 훨씬 큰 매출은 500억인데 매출 채권이 8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사의 그 자산 규모라든가 매출 같은 부분이 좀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재무제표 자체의 그런 조정도 조정이지만 회사의 내부적인 매출을 보면 재무제표의 매출은 500억인데 세무서에 신고된 부가세 신고서 매출이 한 200~300억 정도 수준으로 한 200~300억 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세무서가 회사에다가 너희한테 세무조사를 나가겠다. 재무제표와 공시된 재무제표와 부가세 신고서상 금액 차이를 소명하라 라고 하니까 회사가 하루아침에 모든 자료를 소각하고 상장을 폐지하게 된 그런 좀 특수한 케이스의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채와 자본 상태를 보시면 부채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규모는 그렇게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체 자산 규모 1,500억 중에 부채 규모는 한 200억 정도, 2009년도에도 200억 정도. 그래서 자기 자본이 1,200억, 그리고 연결해서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세무서에서 만약에 가공 매출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겠다라고 안 했으면 한 2~3년 정도는 더 자기 자본 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어떠한 그 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현혹 효과가 나오는, 당기순이익 200억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유먼의 그 재무상태표에서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은 그 아까 매출 채권을 보니까 이런 제 그 예전에 감사를 했을 때 그 제 감사 경험으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또 생각이 나는 것이
그 회사의 영업 담당자와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전국적으로 그런 비료를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꼭 한 가지 지역, 그러니까 영남 지역 부분만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담당자는 자기들은 영업 활동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이게 회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비료 대금에 대한 매출 채권 회수를 실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다. 그래서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그때가 마침 모내기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료하는 그 영업점들이 전부 모내기를 하는 현장에 나가 있어서 그 대조 확인도 할 수가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던 차에 그 집중적으로 그 영업 담당자에게 이쪽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 왜 이쪽 매출 채권만 여전히 몇 해가 지나도록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느냐 했더니 며칠 있다가 그 영업 담당자가 회사를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매출 담당자가 전부 다 자기가 채권은 회수를 했는데 그 회수에 대해서 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매출 채권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매출 채권 감사를 했었던 매출 채권 부분에 대한 그 횡령,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은 또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매출 채권을 부풀린 케이스지만 갑자기 그런 경험도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부채 자본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서 이번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40억, 90억이지만 연결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연결한 이유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와 같이 과도한 매출 채권을 숨기기 위해서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매출 원가라든가 아주 양호하게 보이고 판매 관리비도 양호하게 보이지만 어느 해서부턴가 그 이러한 과거에 양호하게 보였던 이 매출 채권이라든가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손익 구조를 더 오랫동안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009년에는 서서히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200억의 단기 순이익이었다가 더 이상 어떤 매출을 메이크업할 수 없기 때문에 535억 매출 규모가 210억으로 줄고 단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봐서 아까 보시면 이러한 개별 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 손익계산서 중에 판관비와 영업손익 부분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지분법 이익 부분,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익을 구현하는 부분이 지분법 이익과 외환차익 부분 외에는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결 부분에서도 지분법 이익 같은 부분들, 그 2008년도에 190억, 외환차익 60억,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의 이익을 구현하는 부분이지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이익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통해서도 보면 대손상각비가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 80억,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도 80억 해서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분법 손익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2009년 같은 경우 90억. 이 개별로 보면 90억인데 연결로 보면 이거 자체의 손실이 개별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별이나 연결 같은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좀 더 확실한 그 회사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결 손익계산서까지 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보시게 되면 개별에서도 대부분의 손익은 연결해서 발생하는 손익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는 포스코 캠텍 같은 회사는 지극히 정상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만 봐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개별에서는 파악되지 않는 이익, 좀 의심이 가는 이익, 지분법 이익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결과 함께 봐서 과도한 매출 채권이 있는지 이런 대손상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현금 흐름을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전해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개별도 그렇고 연결도 그렇고 이 연결에서도 또 숨긴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50억 이상의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인데 개별로 통해서 좀 더 양호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도 이 다음에서 보시면 제대로 된 뭐 시설 장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단기 순손익이 200억이지만 수익 비용 차감되는 부분.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지만 자산 수익 비용 차감 부분에서 190억이 발생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120억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의 영업 활동에서는 실질적인 순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자산 수익의 차감이 무엇이냐면 지분법 이익 같이 당장에 돈 들어오는 이익이 아닌 그런 메이크업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양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 투자 활동을 보시면 유무형 자산의 투자 활동과 주식의 취득 처분, 그 다음에 금융 상품 등의 취득 처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무형 자산의 이 회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유무형 자산 중에 제대로 된 취득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취득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회사는 특이한 것이 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다른 회사들, 상장 폐지된 회사들처럼 상장 폐지된 회사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마지막에 열심히 유상증자를 합니다. 마지막에 열심히 유상증자를 해서 어떻게 하든 돈을 조금이라도 더 조달을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 회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면서 자신들의 가공 매출이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상장 폐지가 돼서 아직 그 회사는 유상증자를 한 번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차입금의 차이만 있고 그 외에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 흐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무서에서 나오는 세무조사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유상증자를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은,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산이 양호해 보여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포유먼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2007년 실적 발표를 보시면 매출 93억에 순이익 108억입니다. 순이익 108억에 그 다음에 보시면 순이익 260억, 연결 순이익 264억, 그리고 연결 매출 539억. 이 부분만 보시면 상당히 양호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결 매출 채권이 838억입니다. 그 연결 매출 채권의 838억이면 1년 이상의 매출을 훨씬 상회하는 매출 채권은 제대로 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도 회사가 108억에서 260억으로 살아났구나 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판단을 흐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약간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9년의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 96억에 순손실 112억이라는 약간 의외의 그런 재무제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매출을 쥐어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시가가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연결 매출 채권은 이때는 매출 연결 매출 215억에 매출 채권이 770억이 됩니다. 매출의 3배가 매출 채권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3배 이상이 매출 채권에 묶이면서 이때 우리 그 투자자들은 손절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막판에 2010년도에 재무제표를 내려고 하는 순간에 허위생계한 사건으로 세무조사 직전에 자료를 폐기하고 동시에 상장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굳이 상장 폐지돼서 세무조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포스코 펜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